정말 사람 불안하게 균열이 너무나 많이 가 있는 콘크리트 자재라는 건 기본적으로 겉면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뭐 실리콘 충전재 넣어가지고 되겠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거나 이렇게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신축 아파트에서 눈에 띄는 큰 균열을 보게 됐을 때는 입주민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신축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혹은 매수해서 들어갈 때는 이게 새로 지은 건물이니까 새삥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지어져 있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지. 근데 이렇게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도 시공사가 시공을 좀 부실하게 해서 여러 종류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이제 사전 점검하러 보통 가지. 아, 바닥이 뭐가 파여있고 문짝이 안 열리고 뭐 요 정도면 애교인데 막 누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보일러실 문이 안 닫히는 경우들도 있고 뭐 공간 자체가 막 설계도랑 다르게 협소하게 지어져가지고 이거는 뭐 보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경우도 많거든. 근데 지금 우리 김 PD가 살고 있는 올림픽 파크포레오는 정말 사람 불안하게 균열이 너무나 많이 가 있는 34층 아파트 복도 벽면에 수평으로 길게 크랙이 난 모습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34층이면 얼마나 불안할까 정말. 불과 몇 년 전에 광주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가 지은 아파트에 철골이 와장창 무너지는 바람에 굉장히 높은 고층에 지어진 철골 자체가 막 휘어지고 콘크리트 다 무너져가지고 그거 전부 지금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거든. 그때도 내가 방송에서 자문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콘크리트라는 자재 자체는 당초에 아파트 지을 때 골조를 형성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탱하는 이 기둥과 벽면이 철골과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콘크리트 자재를 당시에는 제대로 말리지 않고 계속해서 쌓는 바람에 이 콘크리트 자재가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였고 올림픽 파크포레오는 무너진 건 아니지만 이 균열이 이제 왜 났는지 정말 시공상 어떤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이 하자를 제대로 보수하는데 어떤 보수 방식이 선택이 되고 그 보수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감정을 해봐야 알 수가 있거든. 콘크리트 자재라는 건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시간이 가면 균열이 생기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 그 자재의 특성 자체가 조금씩 이제 실금이 가고 이제 노후화할수록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강도가 약해지는 건 아니거든. 콘크리트는 갈수록 좀 굳어서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지금 그 아파트 자체에 가로로 콘크리트가 그렇게까지 균열이 심하게 간 거는 당연히 시공상 하자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근데 이 사안을 가지고 피해를 본 입주민들 불안해서 들어가서 살 수가 없잖아. 안전한 주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이 건물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어. 분양자나 매수자의 경우에는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해달라 라는 청구도 가능하고 이 시공상 하자를 보수해달라 라는 요청은 당연히 가능하고 이런 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을 손해배상해라 라는 것도 가능해. 그리고 이걸 보수하는 동안 다른 데서 살아야 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증금도 들어가고 월차임도 들어가고 뭐 입주를 못 해가지고 이제 뭐 여관을 전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균열이 왜 이렇게까지 발생했는지를 원인을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의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공사가 이러한 하자의 원인을 정말로 정직하게 낱낱이 밝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할 거냐 그거에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입주자분들이 이제 고통 속에서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이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입주자분들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균열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좀 밝혀주세요 라는 부분을 조정위원회에서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조정위원회에 가면 일정한 기간 안에 이
하자가 정말로 시공상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조사 보고서로 나오게 돼. 그러면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조정이 성립돼서 분쟁조정위원회 단계에서 손해배상을 받고 보수를 약속받고 이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시공사가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민사소송을 가가지고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민사소송을 가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어서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사가 감정을 통해서 이 균열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게 돼. 그래서 감정서를 쓰게 되거든. 이 시공상에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까지 나오는 거야. 이 균열이 정말로 너무나 심각해서 구조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강 공사를 해야 되고, 뭐 일부는 뜯고 다시 시공할 필요성도 있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손해배상해라. 혹은 그러한 방식으로 보수를 진행해라 라는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콘크리트가 갈라지기는 했는데 그렇게 구조 안전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또 시공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폭염이나 뭐 다른 제3의 사유들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현상을 보수하는 방법이 겉면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아니면은 갈라진 부분을 일부 충진제를 넣고 그 겉에 페인트 칠을 하는 방식으로 그냥 보수하면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대부분 콘크리트 균열의 경우에 그렇게 보수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입주자분들께서는 아니 육안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균열이 심한데 저거를 안에다가 뭐 실리콘 충전재 넣어가지고 되겠냐, 사람이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그래서 사전에 전문 변호사를 섭외하고 이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전문 기술 인력, 법원 감정인으로 돼 있는 기술사님들이나 건축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을 함께 섭외를 해서 이 균열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리고 보수 방법이 법원 가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좀 미리 진단해 보고, 그리고 이제 소송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는 소송 가서 어떻게 주장할지를 미리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나올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소송에 가는 게 중요해. 왜냐면 막상 소송에 갔는데 얼마 인정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몇 세대랬지? 양만 2,000세대로 단군 이래 최대 큰 조경단지라고 합니다. 세상에 12,000세대야? 김 PD, 나는 지금 이런 큰 아파트 단지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조그만한 펜션 지으셨는데 벽에 엄청나게 균열 많이 가고 목욕탕 타일까지 쪼개진 경우도 소송 대리해봤고, 용인에 형님하고 같이 살려고 집을 지었는데 또 그 집에 균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형님이 거기 사시다가 막 병에 걸린 그런 케이스도 나는 대리해봤거든. 그래서 조그만한 건축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도 시공상 문제가 있어서 이런 손해배상 어떻게 받아야 되나 끙끙 앓으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거든. 그런 경우에는 여기 전문가 최은영 변호사 있으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게 소송 가면 어느 정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 실익이 있습니다 없습니다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라고 전해줘. 김 PD, 나 이제 가봐야 되니까 너무 균열 때문에 울지 말고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나한테 또 물어보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내용은 댓글이나 카페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김 PD 이제 가봐. 나 이제 상담 준비하러 가볼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